1월 30일 미국 시간으로는 1월 29일 수요일입니다. 미국 현지에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멋진 테슬라의 반등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애프터마켓 현재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어닝콜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좀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먼저 이 소식을 전해드리고 오늘 끝나고 제가 테슬라의 특별 영상 다시 한번 준비해서 오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EPS도 미스하고 레비뉴도 미스했습니다. 보이시죠? 어닝 발표하자마자 테슬라가 급락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다시금 테슬라가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1시 5분에 어닝 발표를 했고 서부 시간 기준으로 그 다음에 2시 반에 거의 2시 반에 컨퍼런스 콜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테슬라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잘 버텨줬어요. 막판엔 조금 흘러내렸지만 하지만 시작이 되었고 일론이 나와서 완전히 뒤집는 아주 진짜 굉장히 큰 뉴스를 발표했는데 올해 6월에 어스틴에서 로보택시를 출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캘리포니아에서도 프리몬트 공장에서 무감독 이 테슬라가 막 굴러다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테슬라가 이때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바바바바바 올라. 물론 단기적으로 좀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요. 자, 플러스 4.72%. 자, 변동성만을 체크해 본다면은 오늘 바닥 기준으로 해서 현재 무려 12.74%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계속해서 좀 보면서 오늘 전해드릴 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오늘 FOMC가 금리를 동결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올해 첫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해 버렸습니다. 연준은 이틀간의 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의 4.25에서 4.50으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자, 이번 FOMC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것으로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인 금리 인하 압박 요구에도 동결을 선택해 버렸습니다. 하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트럼프가 저렇게 했다고 금리를 인하하는 일을 하게 되면 이제 연준은 완전히 말로만 독립성이지 정권의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이에 따라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 세 차례 연속 이어진 연준의 금리 인하 움직임이 새해 들어 일단 멈추게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이 얘기를 딱 들은 트럼프가 열이 확 받았죠, 지금. 근데 그가 열이 받든 말든 파월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소신껏 금리 동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지금 조금 더 봐드릴게요. 이 발표가 나자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트루스 소셜에서 연준과 파월이 인플레이션으로 발생한 문제를 막지 못했고 은행 규제와 관련해 끔찍한 일을 했다면서 재무부가 미국 소비자와 기업을 위한 대출을 해제하기 위한 규제 완화 움직임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준이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젠더 이데올로기, 친환경 에너지, 가짜 기후변화의 시간을 덜 소비했더라면 인플레이션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결국 우리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연준은 아시다시피 이날 금리를 동결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사흘 만인 지난 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즉시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것이라면서 연준이 자신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으면 강력한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죠. 더불어서 대통령이 금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게 이제 트럼프의 생각이거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연준의 통화정책에 간섭할 권한은 없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텐데요. 대신 연준 의장이나 이사를 지명하는 것으로 통화정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요. 파월 의장이 연준의 독립성 유지에 강한 의지를 고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제한적인 분위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독립성 흔들리기가 지속될 경우에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헤드라인 중심으로 제가 신속하게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마소도 오늘 어닝 발표했었잖아요. 급락했습니다. 2%. 이유는 클라우드 성장 둔화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트럼프 못지않게 미국 상무부 장관 지명자도 상당히 좀 섬찟하네요. 좀 결이 좀 다 비슷합니다. 한국 가전, 삼성, LG 이 기업을 향해서 미국의 선량함을 이용했다. 관세 폭탄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장난하나 지금. 저건 또 아니죠. 자, 메타는 4% 이상 급등했는데요. AI 인프라 투자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타가 오늘 어닝이 너무너무 늦어졌어요.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야, 왜 그래 했는데 보통 늦게 발표하면 좀 불안함이 있는데 오늘은 늦게 발표하고도 일단 시장이 원하는 답을 주었습니다. 연준의 매파 정책의 미증시가 하락했고 엔비디아도 오늘 4% 급락했는데 자, 지난번에 딥시크 사건 때문에 파월이 아니죠. 트럼프 행정부가 더더욱 그게 만들어진 원인에는 그 엔비디아도 한몫했잖아요. 그 저가형 그거 막 바꿔가지고 막 이렇게 수출해서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더욱더 엔비디아의 반도체 수출에 대한 초강도 높인 감독을 실시할 거다라고 하는 지금 이야기들이 월가에서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황 사장이 그랬잖아요. 걔네 거 만들면서 그래도 우리 거 많이 파니까 좋아하는데 좋을 때가 아니죠. 강력한 취임식에도 오지 않은 황 사장과 엔비디아의 순환 시대가 곧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테슬라가 상반기 저가차 생산에 돌입하게 되고요. 올해만 좀 더 하면 내년에는 엄청난 아예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까지 역사상에서 보지 못했던 걸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주었는데 자, 워낙 또 근데 조금 이빨이 좀 센 친구라서 그쵸? 올해 안에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올해가 아니라 내년으로 넘어가면 지금이 올해 1월인데 이걸 참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서서히 나오고 있지만 일단 뭐 어떡하겠습니까? 칼자루는 일론 머스크가 지고 있는데 알리바바가 새 AI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딥시크를 능가한다라고 본인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그렇다면 알리바바의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볼까요? 이제 자기들이 저렇게 이야기를 해도 시장의 반응이 이렇잖아요. 플러스 0.72. 시장은 네, 뭐 일단은 알리바바의 저 뻥카를 별로 믿는 눈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김하성 선수가 2년 2,900만 달러. 와우. 대박. 2,900만 달러에서 달러로 자 TV 레이스와의 전격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어깨 부상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2년간 2,900만 달러, 1년 후 옵션 아웃이 포함이 됐고요. 올해는 1,300만 달러, TV 선수 중 최고액의 연봉자가 되었습니다. 나이스. 내년에 1,600만 달러로 올해 인센티브로 200만 달러 추가 가능하고요. 어깨 수술 받아서 5월부터 복귀가 된다고 합니다. 주전 유격수가 예상이 됩니다. 우리 김하성 선수는 하성킴 워낙 성실한 선수이기 때문에 더 좋은 그리고 정말 흥할 겁니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모가 LA에서 첫 프리웨이 자율주행 테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점점 FSD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게 미국 현지에서는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파월은 트럼프가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그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근데 대중은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트럼프에 대해 다시 질문을 받았고 저는 대통령과 접촉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파월은 트럼프가 연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모든 것을 차단했고요.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하던데요. 트럼프 관련 질문 안 받겠다고. 뭐 요즘 뭐 할 말 다 하고 살아갑니다. 그쵸? 어찌 보면 저게 다 제일 멋지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주가래. 테슬라 주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어닝콜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동안 고생 많으셨던 테슬라 주주분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테슬라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다만 기다리지 못하는 내 자신을 걱정해야 되는 거고 호흡을 좀 길게 바라보고 또는 그쵸 모아가는 투자를 하든 모멘텀 투자를 하든 본인의 테슬라 투자에 대한 명확한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것에 대한 게 문제지 테슬라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장이 좀 심란한데요. 지금 6%가 넘어가고 있는데 내일 모레까지 쭉 이어서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테슬라가
터닝 포인트 되는 좀 분위기거든요. 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테슬라가 이렇게 움직일 거에 대한 시그널을 제가 공부방에 줬다는 사실. 여러분 몇 자리 안 남았습니다. 저희 미주노을 영상 채널에 여기서 딱 해서 VIP 멤버십 가입하시고 요거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이제 몇 자리 안 남은 미주노을 공부방에 조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언제까지나 시장의 업앤다운에 따라 여러분의 계좌와 투자가 힘들어져야 되겠습니까? 시장과는 상관없이 끊임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마켓이 바로 미국 주식시장입니다. 그리고 미주노을은 그 미국 주식의 등대직입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저를 믿고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고맙습니다.